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말하지 못했던 컴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부위를 3번 이상 수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눈을 3번 수술했어야 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작년까지는 단 2명에게밖에 말하지 못했던 저의 컴플렉스 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는 빚이 조금 있었습니다. 형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었고 아버지는 빚을 갚느라 바쁘셨죠. 어머니와 저만이 난가자동의 3평 남짓한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던 저희 집엔 화장실이 없어 요강을 사용하였고요. 밤에는 감사하게도 옆집에서 야외 화장실을 빌려주셔서 야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밤이면 밤마다 어머님께 엄마 나 씨 마려 씨 라고 했고 어머니는 아유 그래 알았다 하시며 한 손엔 촛불을 들고 한 손은 저의 손을 붙잡고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본인의 시도 아닌데 얼마나 귀찮고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저의 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5살이 돼서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져 저는 충남 당진에 있는 친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어른들이 저를 보더니 영수 눈이 왜 이러니? 영수 눈이 이상한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다 합니다. 서울에서 황급히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는 놀란 마음에 일을 하시다가 뛰어나와 기차를 타고 시골에 저를 데리러 오셨다 하는데요. 서울 병원에서 제가 사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시는 쉽게 말해 사팔뜨기 눈으로 한쪽 눈은 정면을 보지만 저의 경우는 한쪽 눈은 왼쪽 끝을 바라보는 사시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눈을 근육을 잡아주는 근육이 일정하지 못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며 5살, 7살에 걸쳐 2번의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하고 근육을 잡아당기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저의 수술은 실패로 끝났고 저의 눈은 계속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계속 들으니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셨을까요? 제가 손가락질 받는 게 싫었던 어머니는 결혼식장에 갈 때나 밖에 나갈 때면 저에게 눈 운동을 시키면서 눈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라고 하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제 눈이 가운데로 올 수 있었거든요. 당시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조금은 우울한 감정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놀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어 아가씨라는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장서희라는 배우가 아리영이라는 역할을 했고 그 아리영 어머님이 장님의 역할로 나오십니다. 그 어머님은 항상 눈을 감으시면서 아리영 하시고 부르시곤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반 친구가 저에게 야 영수 사시지 영수 아리영이다 아리영 아리영 하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놀리기 시작하던 아리영이란 별명은 반에 있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신기하거나 조금 이질감이 들어 아니면 재미로 놀렸던 거인 것 같은데 어린 저는 그 의도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고 저의 마음엔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가 되자 저의 컴플렉스는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인 게 걸리는 게 두려워 사람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였고요. 땅을 쳐다보고 다니거나 이렇게 환하게 웃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이 작아서 환하게 웃으면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제가 사실인 걸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지금도 저는 잘 웃는 환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경제적,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상하게 스카이 대학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던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실패하게 되었고 다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년 휴학을 하고 수능을 2번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끝나고 절망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4살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거를 지켜보던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영수야, 너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 네 소중한 인생이잖아. 하면서 네이버 카페 스펙업 사이트에 링크 하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링크는 바로 마케팅 상한학교라는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좋은 선생님들, 좋은 동기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선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제 친구 우진이는 저에게 영수야, 너는 순수하고 하얀 도화지 같아서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좋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라고 해주었고, 전현정 선생님이나 강재상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영수는 스펀지같이 다른 사람들 좋은 기운을 흡수하는 기운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고 살아. 영수만의 기운이 있어 기죽지 마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과거도 들여다보게 되고, 동시에 야, 사실인 게 내 잘못인가? 사실 놀림받은 게 왜 내 잘못이라고 계속 나를 탓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조금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실인 게 조금 두려웠던 저는 중학교의 친구인 현성이라는 친구에게 유일하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현성아, 나 사실인 거 중학교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고 앞으로가 걱정돼. 너무 수술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라고 했더니 그 현성이의 반응이 저의 마음을 열어주게 합니다. 그 현성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야, 사실인 게 너 문제야? 너 지금 웃는 것도 이쁘고 완전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애들이 몰라서 놀리는 거지. 나이 들어서 그걸로 놀리고 이상하게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못된 사람 아니야? 너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고 저는 3번째 수술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3번째 수술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게 해주셨는데요.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눈 근육을 바로 잡으려면 전신 마취보다는 눈을 뜨고 조금 두려워도 해야 조금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겁이 많은 저는 두려웠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수술이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용기 내 눈을 뜨고 3번째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번째 수술이 끝나고 저의 삶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영화관 알바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제가 롯데시네마에서 10개월가량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달 하는 서비스 평가에서 7번 정도 1등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라는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손님께서는 저에게 원래 CGV만 다녔었는데 진짜 당신 때문에 여기만 오게 됐다고 너무 감동적이고 진심을 다해준다면서 긴 편지의 글을 써주시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자신감이 생겨 CGV에서도 일을 해보게 되는데요. 1년 조금 넘게 일한 CGV에서도 친절하다는 칭찬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일한 지 2개월 만에 좋게 봐주셔서 CS 미소직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의 성적에는 제가 원하는 성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성적의 반대말인 적성이 누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수능에는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이 있지만 인생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고 저는 비록 외국어 영역은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친절함의 영역에서, 세심함의 영역에서, 따뜻함의 영역에서 나는 1등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2등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는 저만을 탓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탓했던 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영수야, 너 30년 동안 얼굴은 웃는데 마음은 우는 순간 진짜 많았지? 그동안 버텨내고 살아오느라 너무 고생했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의 너가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부모님, 엄마 아빠도 살기 너무 힘든데 날 이렇게까지 키워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조금 더 듬직한 아들이 되려도록 할게. 여러분도 크고 작은 컴플렉스 아니면 말하지 못했던 컴플렉스 하나씩 있으신가요? 내성 발톱, 머리숱, 피부 신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마음의 영역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 한 개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저의 이 작은 용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강연자가 돼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아 행복하고 좋은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들어주신 관객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